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5월달 민간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모습이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을 커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5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앞두고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인 이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5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12만 8천 명이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29만 9천 명 증가를 훌쩍 밑도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3일날 발표되는 5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수치를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이 많이 꺾이게 된다면 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약간이나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페드 위원들은 현재 9월 달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은 일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러와 강세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였는데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 특히나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감소를 감안하시면서 보고 한국 기업들 역시도 원달러 문제로 인한 이 실적 감소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이것도 이제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원달러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6.87달러 1.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민간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가 숫자가 우리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확실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역시도 20만 명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러한 이 미국 경기의 흐름은 안 좋은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원 숫자만 하더라도 2만 700명이 넘었다라고 하죠. 이전에는 이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 기대감 때문에 리조트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조트부터가 감원을 시작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쉽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들이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하향 수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가가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이 미래의 가치를 끌고 오는 이 성장주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도 떨어지고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타격은 더더욱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지배력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장이 꺾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보는 참여자들이 느꼈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악재가 없으니 자,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7, 8월 하루에 이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원유 증산을 더더욱 요청하기 위해서 중동이나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러시아발 사태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산한다라고 그 물량을 커버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까지도 증산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과거에 2014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도 나도 증산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감산을 안 하다 보니 그렇게 사용량 이상의 공급량이 막 밀어붙여지다 보니 가격이 쭉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시대의 전인 지금이 어떻게 보면 원유를 가장 비싸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걸 놓치려고 할까?
철저하게 고유가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실제로 이 석유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과거처럼 낼 수 있었다면 아람코가 상장을 했겠습니까? 예, 이 부분만으로도 석유의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아 이제 조금 쇠퇴기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안 할 것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박 기자재 쪽, 이런 쪽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 영향 덜 받고 인건비 영향 덜 받는 기술 기업들 이런 쪽들 한 번씩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 40시간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싫으면 떠나라.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기 마라. 뭐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혁신 기업들은 이 공장이나 현장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이 재택근무를 좀 멀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이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 관련주들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요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알려드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제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역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큰 걱정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일본 시네마 원전 2호기 내년 재가동 전망이다. 지자체 동의를 일단은 해놨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전이 확실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가동되기 시작을 하였다. 특히나 이 원전에 대해서 이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일본이 이렇게 재가동할 정도라면 유럽 지역에서 이 에너지로 인한 문제가 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재가동 혹은 새로운 원전 건설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력 발전을 전부 원전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원전이 그렇게까지 뭐 꺾이는 모습은 한동안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핀 원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단기적인 원전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에서 충분히 괜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수혜를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솔직하게 진정이 될 기미가 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산했습니다.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죠. 이 미국 쪽에 이 원유 재고가 감소한 모습이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긴 한데 일단 증산에도 안 잡히는 원유 가격이라면 진짜 이전에 JP모건 이 대표가 했던 것처럼 150에서 175불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자, 그렇게 이 러시아의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유럽에 부담이 되고 전 세계도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EU가 연말까지 러시아 가스 소비를 66% 감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체제는 도대체 어디 걸 가져올 생각인가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더욱더 펌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이 서유럽 쪽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대체를 하면은 아무래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물가의 증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전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이랑 차트를 좀 봤을 때, 어제 좀 많이 팔긴 했어요. 어제 좀 많이 팔긴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게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조금 더 떨어지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얘는 뭐 항상 제가 긋는 라인 있죠? 요 라인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 긋고, 그리고 이렇게 역회된 숄더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요거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요 추세 라인인데, 여기 약간 이탈했네요. 일단 만약에 요 부근 약간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일단 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저점 부근 여기 위쪽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지 이렇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위에서 딛고 올라가는 게 좋냐? 바닥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번 상승은 여기를 뚫었을 때 본격적인 슈팅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전략을 한번 짜보자면 현재 위치에서 일단 조금 더 떨어지는 건 감안해야 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전에 이 저점 부근 위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수급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위쪽에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요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요 부근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고점, 그리고 여기도 뚫어주면 여기까지.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일단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쳐봤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